장기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사업하기 좋은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카페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커피 시장이 여전히 성장세라는 언론 통계만 덜컥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통계는 잘 분석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대기업이 뛰어들기 전까지 카페나 다방은 수주받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말에 한국 카페 사업에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8년 할리스가 서울 강남에 첫 매장을 열면서 프랜차이즈 커피 시대를 연 겁니다. 그 이듬해 1999년에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다국적 커피 기업인 스타벅스가 상륙한 겁니다. 그 이후에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 시장 리더의 자리를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그 다음 커피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커피 프랜차이즈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납니다. 1999년에 2,700억 원에 불과하던 한국 커피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5조 6,300억 원 규모로 크게 늘어나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좋아하기엔 이릅니다. 한국인의 유별난 커피 사랑 덕분에 카페 창업이 여전히 증가세인 건 사실이지만 2018년에 창업한 카페 수가 14,000개인 반면 폐업이 무려 9,000개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도 2015년 이후에 감소세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더 곤란한 거는 이제 커피가 카페만의 독점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이커리도 편의점도 또 아이스크림 가게도 다 커피를 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원두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카페 사장들이 다른 카페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게, 또 가정의 커피 머신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진입 장벽이 낮기에 카페 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기업이라고 안심할 수 없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제품 가격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커피 가격이 이제는 99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물론 선호 브랜드를 버리고 쉽게 이동하지는 않겠지만 가격 체계가 이렇게 뒤죽박죽 흔들리는 것은 기존 카페와 신규 카페에게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강한 스타벅스와 같은 고가 브랜드는 신경 쓰지 않겠지만 중저가 커피를 주목으로 하는 브랜드는 신규 저가 브랜드 출연이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내리지는 않더라도 더 올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최근에는 같은 가격에 양을 2배로 줘가지고 고객들을 유혹하는 브랜드도 생겼습니다. 이 또한 결과적으로 보면 단가를 내린 셈입니다.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유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선택할 때 까다로운 손님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 손님들은 커피가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하지만 커피 시장의 주고객인 20대, 30대 여성들은 커피 향과 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들은 커피에 사용된 원두가 좋은지 나쁜지 맛을 보면 대번에 알아차릴 정도로 미각이 예민합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가 원두를 쓰는 건 단기적으로는 이익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카페에서 산 커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아예 고가의 커피 머신을 구입해서 스스로 커피를 만들기로 할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최근에 홈카페 열정의 주역들이 바로 이분들이죠. 좋은 품질의 원두로 좋은 커피를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쉽게 올릴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카페 사장들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본력이 없는 동네 카페 사장들이나 중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들에게 가장 괴로운 건 커피 시장이 양극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싸더라도 선호하는 브랜드 커피를 찾는 소비자가 있고 무인 커피점이나 편의점 커피처럼 저렴하고 가성비 높은 커피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품질과 가격이 어중간한 애매한 포지셔닝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갑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커피가 아니라 문화를 판다는 컨셉으로 소비자의 허영심을 부추긴 전략이 주요했는데요. 스타벅스 커피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밖으로 드러난 스타벅스 브랜드 심볼과 로고는 음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1,000원, 2,000원 더 비싸도 다른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와는 다르다는 과시욕과 허영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일명 900원 커피도 출연을 했는데요. 이러한 저가 커피는 하루에 커피를 여러 잔 마시는 소비자들에게 인기입니다.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들에게 한 잔에 4,000원씩 하는 프랜차이즈 커피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저가 커피 브랜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고 출연을 했습니다.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면 충분히 옵션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더 실속을 노리는 실속형 소비자들은 편의점에서 파는 PB 브랜드 커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들이 커피를 구매하는 장소가 카페에 이어 편의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GS25가 자체 개발한 카페25는 2018년에만 9,200만 잔 이상 판매가 됐고요. CEO의 겟커피도 2015년 이후 매년 4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커피 애호가들은 원두 커피 대중화 이전부터 집에서 커피 원두를 갈아서 직접 내려 먹었습니다. 이들은 기호에 맞는 원두를 선택하고 갈아서 내리는 그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만들어진 결과보다 커피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더 큰 기쁨을 얻는 거죠. 커피 애호가들은 원하는 맛을 얻기 위해서 원두 구입과 커피 머신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최근에는 산지별로 등급별로 원두를 구하기가 쉬워졌기에 본인 입맛에 맞는 커피를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습니다. 카페 사장들을 괴롭게 만드는 홈카페 제품은 또 있습니다. 바로 캡슐 커피인데요. 캡슐 커피는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젊은 커피 애호가들에게 인기입니다. 캡슐 하나가 1,000원 미만인지라 가격도 저렴하죠. 네스프레소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계속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캡슐 커피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카페 출입이 제한되면서 최근 캡슐 커피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도 이들 기업에겐 굉장히 고무적인 신호죠. 한동안 원두 커피에 밀려서 감소 추세이던 인스턴트 커피와 또 믹스 커피 매출도 코로나 사태 이후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인스턴트 커피의 고급화를 꾀하면서 이 제품들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난 데다가 카페에서 커피를 배달 주문할 경우에 배달비가 붙으며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경쟁자가 폭주한다. 두 번째,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 세 번째, 고객 요구 수준이 높아진다. 네 번째, 커피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다섯 번째, 홈카페족이 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을 한 후에 이러한 장벽들을 자신있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자신감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부에서는 카페 창업을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결과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3부에서 뵙겠습니다.